이제 우리가 신군악서가 그 서경 홍범편에서도 네, 상서 그쵸? 상서 그 홍범편의 서경에도 그 신군악서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었다고 앞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 무가토금수 오행에 대한 것에 대해서 그 체와 성질에 대해서 서경의 홍범 편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어요. 뭐냐면 목은 구부러지고 고든 성질이 있다. 그래서 곡직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불곡자 고돌직자예요. 그래서 굽은 것은 을목을 이야기하는 거고 고돌직은 이렇게 간목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목의 성질이 이렇다는 거예요. 구불구불 구부러지기도 하지만 곧게 뻣뻣하게 직하는 그런 성질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목일간들이 굉장히 고다요. 그리고 딱딱하고 뻣뻣해요. 간목일간들이. 근데 을목은 부드럽고 유연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는 우리가 또 연구를 해봐야 된다. 자, 화는 불타오른다. 염상이라고 했어요. 그 염상은 불타면서 위로 올라가는 성질. 그러니까 화는 위로 올라가면서 퍼지는 성질이죠. 그게 화의 성질이라는 거죠. 그 염은 불탈 염자니까 이거는 열을 상징하는 정화를 의미하는 거고, 상은 높이 하늘 높이 떠 있으니까 병화를 상징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토는 심고 거두는 가색이라 그랬어요. 심을까 뽑을 새자. 그래서 심고 뽑는 거. 심는 것은 기토 전답에 하는 거고, 뽑는 것은 산에 나무를 해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무토로 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금은 따르고 변혁하는 그런 기운이 있기 때문에 종혁이라고 한다. 따르고 변혁한다는 것은 완전히 개혁한다는 거죠. 완전히 변화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동물의 가죽이 가공되어서 우리가 이제 동물의 그 껍데기가 가공돼서 우리가 가죽피로 써서 뭐 우리가 물건을 만들어 쓰듯이 완전히 다른 것으로 변화하는, 그래서 개혁과 같은 그런 그런 것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가을에 이렇게 모든 곡식과 열매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곡식과 열매는 나무가 자라서 꽃핀 자리에서 이제 꽃핀 자리에서 꽃잎이 떨어지고 그 자리에서 열매가 완전 맺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바뀐 거죠. 그죠? 나무에서 꽃까지 갔는데 이 꽃이 금으로 바뀌었으니까 완전히 다른 거. 그래서 종역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수는 윤택하게 불리고 내려가는 성질이 있다. 그래서 윤하라고 해요. 그래서 물은 윤택하게 불리고 내려가는. 근데 이제는 얘가 기체가 되면 올라가기는 하는데 그건 기체가 됐을 때고, 물은 어쨌든 아래로 내려가는 성질, 이런 걸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살펴볼 수 있고, 여기에서 종역에서는 따르는 것은 음이 따르는 거니까 신금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혁은 바꾸는 거니까 경금이 바뀌는 거죠. 경금이 신금으로 나중에는 바뀌죠. 이렇게 해서 보는 거고, 여기서도 윤하에서도 그 땅을 윤택하게 하는 건 개수, 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아래로 계속 흐르는 것은 흘러서 강물이 돼서 바다로 가는 임수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십간 오행의 성질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것은 뭐냐 하면 이게 음양에 대해서 저는 회남자라는 곳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 하면은 하늘과 땅의 전기를 이어받은 것이 이제 음양이 되고, 그러니까 하늘은 양, 땅은 그래서 하늘과 땅의 전기를 이어받은 것이 곧 음양이 되고, 이 음양의 이 전기를 천일하게 발휘해서 변화된 것이 사계절이 되는 거고, 이 사계절의 전기를 흐트려 가지고 흐트려진 것은 그 사계절의 그 전기 기운이 막 퍼져서 흐트러진 것이 곧 이 세상에 만물을 만들어 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음의 한기가 돌아 모인 것이 물이 되고, 양의 열기가 돌아와 모인 것이 불이 된다. 그래서
물은 비록 음의 물건이지만 양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물의 본체는 그래서 안이 밝아서 투명하게 볼 수 있고, 그렇죠? 불은 비록 양의 물건이지만 음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불의 본체는 환한 것 같아서 안까지 보일 것 같지만 사실 안은 어두워서 보이지 않는 그런 특징이 있다. 마치 태양 속의 흑점이나 촛불의 검은 심지와 같다. 화라는 것은 이렇게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은 소양이고, 그리고 그 본체는 음의 기운을 머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소양은 그러니까 음의 본체를 하고 있다는 건 뭐야? 자, 이거는 태양이고, 그렇죠? 요거는 태음이었죠. 지금 요 소양은 뭐예요? 음에서 이렇게 양이 된 거죠. 그래서 작은 양이죠. 이건 큰 양이고. 그러니까 본체가 음의 기운을 머금고 있다는 것은 이 밑에 있는 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소양이니까. 이게 소양. 그래서 머금고 있기 때문에 안은 허하다. 밖은 화려하지만. 그래서 바깥은 꽃잎과 잎사귀가 있어서 퍼지고 영화로워 누구나 잘 볼 수 있다. 양이기 때문에. 하지만 안은 허하다. 그리고 금은 소음이죠. 소음은 뭐예요? 음은 음인데 양 위에 있는 음이죠. 이렇게. 그래서 음이 작은 거죠. 그래서 금은 소음인데 그 본체는 양이니까 강해요. 강건한데 강건하고 예리하지만 밖으로는 음의 기운으로 이것은 오히려 약한 음이라서 약한 것이 아니라 안에 양기운을 강한 양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겉의 음은 살기를 띠고 있다. 살성을 띠고 있다. 금은. 그래서 안으로는 양의 기운이 있어 빛나고 밝아서 동거울처럼 이렇게 비출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는 수와 목금의 그 네 가지의 덕을 다 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본체는 허와 실, 그쵸? 음과 양이 섞여 있으니까 다 겸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속은 알 수 없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음.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음양 오행의 체화 성질까지 이제 살펴보았고요. 이번에는 3장에서 음양과 오행의 결합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좀 잠깐 설명을 드릴 건데, 이 소리는 뭐냐 하면 원래 처음에는 음양만 있었어요. 그리고 주역도 8개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주나라 시기에 괴사와 효사가 만들어지고 춘추 전국 시기에 뭐 개사전 이런 12기 만들어지면서 그 역경과 뒤에 만들어진 역전하고 이렇게 결합이 돼서 주역책이라는 것이 완성이 됐는데, 그 이전에 이제 어, 음양만 있었던 그런 것을 추연이라는 사람이 이제는 이 오독종시설이라는 것을 저는 이렇게 창안해서 온 나라를 발칵 뒤집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앞에서 얘기했듯이 음양과 오행설이 따로따로 존재하다가, 그렇죠? 그래서 음양은 따로 있었고 오행은 후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오행은 오행설대로 음양설대로 따로따로 존재했었는데, 추연이라는 사람이 음양 오행설을 결합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 추연이라는 사람은 기원전 305년에 제나라에서 출생을 했고, 그래서 기원전 240년까지 살았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그는 천문, 지리, 역사, 술수 등의 풍부한 지식을 지니고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추자와 추자종시라는 책을 저술했으나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지는 않고요. 다만 이 사람에 대해서 여시춘추와 사기에 단편적으로 이 추연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고, 그걸 통해서 이 사람의 사상을 좀 엿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추연이라는 사람은 오행의 상생 상극 관계를
오행의 상승 상극 관계를 그러니까는 음양에서 이제 오행을 결합시키면서 이 상극 관계를 이 자연과 자연 현상에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뭐 한난 조습에 춥고 더운 거 이런 오행 여러 가지 이런 개념을 그거 그것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 다 연결을 시킨 거죠. 이렇게 결합을 시켜서 역사의 현상까지 그러니까 역사가 이제 탄생하고 또 멸망하고 탄생하고 멸망하고 이런 현상까지도 이 음양 오행 상생 상극으로다가 설명을 했고 앞으로 올 왕조까지도 예견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난리가 났겠어요. 그래서 이 음양 오행을 갖다가 음양 소식의 원리로부터 도출해 내 가지고 이거를 그렇게 왕조의 흥망성쇠를 설명한 것이 바로 이 오덕 종시설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아주 굉장히 대단한 사건이었는데 어쨌든 이 취연은 하늘과 땅이 이렇게 갈라지기 전에 그러니까는 혼돈의 세계에서 가벼운 양기운은 하늘로 올라가고 무거운 음기운은 땅으로 내려와서 하늘과 땅의 공간이 만들어지는 태초에 그쵸? 이 태초에 이제는 이게 뭐야 이 세상이 만들어진 이런 이 시기에 이 하늘과 땅이 예, 갈라지기 이전에 이 혼돈의 이제는 기만 있었다. 원래는 그 혼돈의 기만 있었다가 이게 이제는 가벼운 기운과 무거운 기운이 나뉘면서 하늘과 땅이라는 게 만들어졌는데 이 하늘과 땅은 이 혼돈의 기가 갈라진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이 하늘과 땅이 갈라져서 나오면서 이렇게 나오게 되면 오덕이 바뀌면서 세상을 주재한다. 그러니까는 원래는 혼돈의 기만 있었는데 이 기가 어느 날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서 하늘과 땅이 되었고 그리고 그렇게 땅이 갈라지면서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이 세상을 지배하는 목화토금수 오행이 순서로 바뀌게 된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얘기하는 오덕이라는 것은 곧 오행을 말하는 거고 그것은 토, 목, 금, 화, 수라는 오행의 상승, 즉 상극의 순서에 의하여 바뀌고 인간은 여기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을 했죠. 그래서 그는 왕조의 흥망성쇠는 이러한 자연계의 변화와 관계가 있고 반드시 어떤 조짐이 먼저 나타나기 때문에 이에 따라 조처를 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한번 그러니까 이것은 상극이니까 당연히 어디서 나왔겠어요? 그쵸? 신구낙서를 바탕으로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요게 목토 금화 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수국화, 화극금, 금극목, 목국토를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상극의 도죠. 이게 신군학서예요. 그렇죠? 이걸 가지고 이제는 그 왕조의 흥망성쇠를 설명을 해서 이것이 오독 종시설이라고 하는 이론이 이제 만들어진 거고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취연이라는 사람은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어쨌든 자 그러면 이 취연은 각 왕조를 예로 들었어요. 이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요. 그렇으니까 사람들이 다 혹해가지고 그냥 왕들이 서로 막 여기 이 나라 저 나라에서 막 모셔가고 부르고 뭐 난리도 아니었죠. 그냥 줄을 서시오 이런 거와 같았던 그런 그런 시대를 풍미했던 사람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는 황제 시대 때에는 지렁이가 나와서 토기가 우세해서 노란색을 숭상했고 그리고 하나라 우왕 때는 겨울에도 나뭇잎이 푸르러서 목기가 우세해서 푸른색을 숭상했고 상나라 탕왕 때는 물속에서 칼날이 나와가지고 금기가 우세해서 하얀색을 숭상했었고
주나라 문왕 때는 붉은 새가 사직단에 깃들어 있어가지고 화기가 우수해서 붉은색을 숭상했다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화기는 반드시 수기로서 대체해야 하므로 머지않아 수기에 해당하는 조짐이 나타날 것이고 또한 다음 왕조는 검은색을 숭상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 추연의 이 오덕종시설은 오덕은 오행을 얘기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행이 따른다. 오행의 그 삼극설에 따라서 시대가 변한다는 것이 오덕종시설이죠. 그래서 진시황에게 이제 영향을 주게 돼요. 그래서 중국 통일의 이론 근거를 이것으로서 제공하게 된 거죠. 오덕종시설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진나라의 또 의복 색깔을 또 검은색으로 하는 등 이 수기를 숭상하는 조치들을 취했고 이 사상은 중국의 역대 정치에 큰 영향을 주었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리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서 좀 여기서 얘기한 게 가장 먼저 뭐라고 얘기했나요? 왕조를 했는데 황제 시대부터 얘기했죠. 황제, 그죠? 황제 시대 때는 노란색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뭐야? 색으로는 황제 시대 때는 토, 이거 토였다는 거죠. 황제 시대 때는 토가 노란색이니까 이렇게 노란색이었고 그 다음에 이게 목이죠. 목. 목은 우왕조, 그쵸? 우왕조. 이게 그러니까 이게 우왕조니까 하나라죠. 하나라, 그쵸? 그래서 이 황제 시대에는 황제 시대가 다 끝나니 하나라의 하나라의 이제 하나라가 목이니까 이렇게 목토를 해서 이거를 토를 이겨서 새 왕조가 만들어졌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는 상나라죠, 그죠? 상나라, 은나라라고도 하는 은나라는 뭐 금의 그런 금을 따르는 그래서 흰색을 숭상했던 나라다. 그래서 이 하나라의 목은 이 상나라 즉 은나라에 의해서 금국목이 돼서 이제 왕조가 바뀌게 된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상나라는 주나라, 그렇죠? 주나라가 화였던 거죠. 그래서 이 주나라에 의해서 화급금이 돼서 이게 상나라가 망한 거고, 그리고 곧 있으면 이제 조짐이 올 것이다. 수라고 하는 왕조가 나타나서 분명히 이거를 수국화로 끄고 다음 왕조는 수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토부터 시작해서 토에서 목으로, 목에서 금으로, 금에서 화로, 화에서 수로, 그쵸? 이렇게 왔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뭐예요? 수에서 다시 토로 가는 거죠. 그죠? 다시 토로. 그 사람, 저기, 추연의 이야기로 저는 왕조가 바뀌는 걸로 한다고 하면은. 그래서 그런지, 뭐, 한나라 시기에는 또 황로학이 유행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왕조가 바뀐다라는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우리가 이제는 잘 살펴봐야 되고, 앞으로도 계속 연구를 좀 해봐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오행에 대해서 이렇게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행 조견표를 보면 목화 토금수가 있는데, 자, 계절로 목은 봄, 여름은 화, 그 다음에 삼복도이는 토, 가을은 금, 겨울은 수에 배속되고 방위로는 동쪽, 남쪽, 중앙, 서쪽, 북쪽이었고요. 시간으로는 새벽 시간이고 화는 대낮이고 토는 오후가 되고 금은 저녁이고 수는 한밤중이고 수리로는 38목, 27화, 50토, 49금, 일육수가 되고요. 그 다음 색으로는 녹색, 그 다음에 빨간 색깔, 적색, 그 다음에 황토 색깔, 그 다음에 금은 흰색, 수는 검은색. 맛도 있어요. 자, 목은 신맛, 그 다음에 화는 쓴맛, 토는 단맛,
금은 매운맛. 그래서 매울 신자, 신라면이 여기서 나온 거죠. 그 다음에 수는 짠맛. 그 다음에 성정이 있어요. 자, 목을 쓰는 사람은 인자하다. 인의예지신이라는 게 있죠. 이 오행에 인의예지신이 배속됩니다. 그래서 동중서에 의해서 인의예지신이라는 것이 이제는 배속되는데, 그래서 목을 인자함이라 하고, 화는 예의라고 하고, 토는 신용이라고 하고, 그리고 금은 의리, 수는 지혜라고 한다. 그래서 황토색을 좋아하는 사람은 신용을 굉장히 신용 있는 사람이고 신용을 중시 여긴다. 그리고 화라고 하는 것은 밝은 대낮이니까 예의를 중요시 여긴다. 이런 식으로 오행에 대한 성정을 좀 정리가 되어 있고요. 신체로는 목은 머리에 해당하고요. 화는 흉부, 그다음 토는 복부, 금은 다리, 수는 발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장부로는 목은 간, 담, 화는 심장, 소장, 그 다음에 토는 비, 위, 그 다음에 금은 폐, 대장, 그 다음에 수는 신장과 방광을 뜻하고요. 그리고 천간지지에서는 천간에는 가불목, 지지에서는 인묘목, 목에 소속된 게, 그 다음에 화에는 천간에는 병정화, 지지에 사후화, 토는 천간의 무기토, 지지는 계절마다 사이사이 토가 있어서 진술충미 토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금에는 천간의 경신금, 지지의 신유금, 수에는 천간의 임계수, 지지의 해자수, 이런 식으로 오행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